반갑습니다. 3조 발표를 맡은 강석진입니다. 강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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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낯선 분하네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느낀 거랑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 나왔던 거랑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도 그 리더가 민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부분이 204쪽, 208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리더에 따라서 중국이 이렇게 크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조차도 처음에 좋은 이념을 갖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독선에 흐르게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중국에 과연 그 민주주의가 들어갈 틈이 있겠는가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중국이 그 오랜 동안에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자신의 그 정체성, 독립을 유지한 원인이 뭘까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습니다. 우선 제일 키워드 위주로 볼 때는 리더에 대한 것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리더들이 공통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리고 유학을 했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오쩌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학을 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오쩌둥은 이제 사서로 일하면서 도서관에 유학을 했다. 결국 유학이라고 하는 학습이 중요한데 그 학습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고 그 자극의 한 계기가 되는 것이 유학.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 자라는 어떤 그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가서 자신이 나고 자란 그 환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가 유학한 곳과 현재 나고 자란 그 환경을 비교해가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또 해법도 나름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양한 분도 계시겠지만 갑자기 갈 수는 없는데 짧은 기간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독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어떤 책을 깊이 있게 읽게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마치 유학을 한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을 끈기 있게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생각이 방향성을 갖고 반복되게 되면 신념화되고 신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리더의 공통점, 학습을 통한 신념, 그리고 신념을 현실에 적용해서 끝까지 관철하는 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 나누고요. 결국은 리더들은 본계적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냐. 결국 내가 그냥 보고 스쳐지라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더라도 근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점을 생활 속에 적용해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힘이 바로 리더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리더들을 보면 순원부터 장제스에게 이어지고 다시 이제 마오쩌둥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살짝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장쉐량인데요. 장쉐량은 당시 이제 만주 군벌 그 장장님의 이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당시 전체 국민당 정부의 그 군사력의 70~80%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이끌기 위해서 시한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상사인 장제스를 구금하고 합작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 합작을 해라. 그러니까 장제스는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합작을 약속을 했고 근데 그때 장쉐장의 선택이 놀랍죠. 자기가 그냥 그대로 만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데 자기가 장제스를 따라갑니다. 자기가 인질이 되는 거죠. 국공합작의 성사를 위해서 인질이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괘씸죄 걸려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사실 그 모든 걸 다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 그 장쉐장의 어떤 그런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아마 어쩌면 공산당은 거기서 거의 절멸할 수도 있는 그런 대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공산당은 국민당과 합작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세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고 결국 이제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되죠. 그리고 예난강정 7,400km 사실은 도망지라는 거죠.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따른 그 사람들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오쩌둥은 그 밤에 주로 도주를 하고 낮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 과정에도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그것이 연상되는 부분은 그 모세가 이끌었던 엑소더스, 탈출, 40년 동안에 그 에집트에서부터 가까운 그 가나안 땅 건너가는데 40년 걸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해도 길어야,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인데 40년 동안에 일부러 길을 빙빙 둘러가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어낸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리셋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듯이 마오쩌둥은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과정에도 끊임없는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를 따르는 그 팔로워들을 리더로 양성해 나가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 계기에는 물론 그 깊이에는 마오쩌둥이 오랜 그 사서 활동을 통한 어떤 자기 학습이 바탕에 있고, 그것을 그 당시에 민중들이 좋아하던 수호지나 삼국지 같은 그런 버전으로 쉽게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야말로 탁월한 스토리텔러로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었던 그 능력에 있었지 않는가. 네,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에 민주주의의 모습이 많이 다른데, 이제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 또는 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큰 자본 경제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중국은 지금도 이게 언론 통제 부분이 인터넷 검색조차도 많이 차단되고 되어 있는 그런 그 제한된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바라볼 때는 참 우리는 중국에서 못 살겠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에 이제 한 번 가봤어요. 이제 베이징에 갔는데, 그때 그 수안문 태란문이라고 하죠. 그 광장에 섰을 때 그 먹먹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넓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가 팍 죽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전쟁 때 얼마나 그 우리 선배 그 군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그 밀려 들어오면요, 그냥 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자세히 보니까요, 그분들 눈빛이 되게 흐리더라고요. 네, 그분들 대부분은 베이징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촌 사람들이 처음 북경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저처럼 질려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중국을 경쟁 상대에 나와서 해나갈 수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눈빛을 밝히면서 독서를 통해서 그걸 적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까 이제 그 질문만 제기하고 결론은 얘기하지 못했는데, 정체성을 유지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력인 것 같아요. 자기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그 사상들을 만들어왔고, 그런 것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성공 원인이 아닐까. 비추어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 황하 문명보다는 더 앞서, 우리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황하 문명보다 더 앞선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발해 연화 문명에, 그것이 우리 조상이고, 한자조차도 우리 그 홍산 문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옛날에 부자였던 잘 나갔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니까 전혀 잘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깊이 하고 공부를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대사를 밝히기 위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또 이제 사회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조원 중에 한 분께서 그 중국에 광해토항비에 갔을 적에 공안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역사 유적을 그 경찰이 지키고 있을, 뭐 공무원이면 몰라도 경찰이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유사시에는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공안을 배치해줬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 부분에 대한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민하고 민감한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교포들 이제 만난 경험도 나눴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분들은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 식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국적은 중국, 말은 우리랑 통하고 뭐 같은 민족이니까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언어리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좀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저는 그분들을 만나뵐 때면 한국 역사를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막 느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사를, 우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김구식이 삼국사기를 쓰는 과정, 그러니까 묘청에 그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무너지면서 10년 후에 이제 삼국사기가 쓰여지는데 그 삼국사기가 철저하게 신라 중심으로 쓰여지거든요. 고려는 엄연히 고구려를 계승하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인데 삼국사기를 쓴 김구식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신라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우리만 쓰는 그 남북한의 어떤 공통점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한 남북 통일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중국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엄연히 인식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중국과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어떤 남북 배치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뭔가 계속 교류하고 밖에서 볼 때도 쟤들은 한 나라야 원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미래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께서 1조 발표자께서 중국의 목표는 중화상상을 중심으로 과거의 세계 제1위였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 목표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우리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중국 옆에 있는 것이 엄청난 재앙이었던 적도 있고 또 중국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참 먹고 사는 데 크게 도움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 힘으로 부딪히는 관계보다는 서로 교류하고 어떤 그 서로 상호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국이 바라볼 때 한국이 남북한이 하나 돼서 통일되는 것이 자기는 중국의 이익에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조에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징조를 읽는 것이 사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진짜 끊임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독서 모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서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해서 이렇게 역사는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리더와 함께 팔로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런 그 리더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좀 공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감사합니다. 책을 딱 보니까는 달못이 불탈기신 홍대기 시리즈를 계속하겠습니다.